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원가의 개념, 우리 원가회계를 배우니까 원가가 도대체 뭔지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우리 새로 배우는 내용은 꼼꼼하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 교재는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의 개념이고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은 원가의 기본 개념, 원가가 뭔지, 그리고 이런 원가를 어떠한 형태로 분류를 하는지, 그 다음 이런 원가가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와 티 계정을 통해서 흘러가는지 원가 회계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원가란 정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란 제품의 생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을 뭘로?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레몬 음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여기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돈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레몬이 뭐 300원이 들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의 급여가 있겠죠. 뭐 급여가 10,000원이 들었다. 그리고 이 레몬 주스를 만드는 공장에 뭐 임차료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임차료가 1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공장 등에 전기를 돌리는데 전기세가 들어갔을 수 있겠죠. 뭐 전기세가 10,000원이 들었다. 이렇게 내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각종 소비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이렇게 측정한 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를 원가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 회계의 정의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원가 회계의 정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기록, 계산, 집계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정보 이용자, 대표적인 경영자가 있겠죠. 내부적인 정보 이용자에게 제품 원가 계산 및 성과평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회계 분야를 말한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가진 게 얼마고 빚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목적으로 재무회계를 했다면, 원가회계는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얼마 들었는지 이런 원가들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원가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목적, 여기 3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재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문제 1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재료의 제공. 올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회사의 기업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원가가 아니라 재무회계에 해당하겠죠. 재무회계.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기업의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재료 제공. 맞는 표현이고, 특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 전부 다 원가회계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번 도소매업 등에서 매출 원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 과정이다. 도소매업, 원가 회계는 도소매업이 아니라 제조업,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에서 적용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었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 회계를 하는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B 아니죠.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했다. 그래서 이런 문구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재무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그러면 원가 회계가 회사의 내부에 있는 경영자 등을 위해 해당하는 원가 정보들을 하기 위해 하는 회계이구나를 배웠었고, 그럼 이런 원가를 그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제공을 하는 원가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원가도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가의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원가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레몬 주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그 레몬 주스가 만들어지기까지 들어간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론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원가는 크게 제조 활동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조 원가는 말 그대로 그 레몬캔이라고 하면 레몬캔을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제조 원가는 제조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 그 캔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제조 원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제조 원가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경우인 거죠. 레몬 캔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 레몬은 그러면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리고 이거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임차료 등은 비제조 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발생 형태, 생긴 형태,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원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원재료의 소비에 따른 재료비, 노동력의 소비에 따른 노무비, 그 외는 경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이제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우리 급여 등이 있겠죠. 임금 등이 있겠죠. 노동력을 노무비, 그리고 나머지를 경비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래서 항목들 보면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물적 요소, 그리고 제품 제조를 위해 투입된 인적 요소, 그리고 그 외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레몬캔을 예로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몬은 재료비가 되겠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직원의 월급 등은 임금, 노무비가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전기세 또는 임차료 등은 경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가를 추적 가능하냐, 추적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가와 그렇지 않은 원가를 구분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재료를 샀을 때 그 재료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레몬 주스와 오렌지 주스 둘 다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레몬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레몬 주스를 만드는 데 들어갔겠죠. 이러한 원가를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 땡땡비 땡땡 원가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비, 직접 재료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렌지도 여기 오렌지 만드는 오렌지 캔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렌지 직접 재료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둘 다 들어가는 이 설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추적이 어렵죠. 둘 다 들어가니까 이러한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재료비도 이제 특정하게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재료비, 그리고 같이 쓰는 간접비, 추적이 정확하게 불가능하면 간접 재료비라고 부르고, 그다음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주스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레몬 주스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를 만드는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간접 노무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는 특성상 직접 경비와 직접 제조 경비와 간접 제조 경비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접 경비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밑에 내용 보면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들어갔는지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원가를 우리는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러 제품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할 수 있더라도 추적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원가를 우리는 간접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각 재료비, 노무비를 직제, 간제, 직노, 간노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된다. 뭐에 따라?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이 용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일 건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원가를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나눠 보실 거냐? 제조 원가를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나눠서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 다음 나머지 간제, 간노, 간접 경비 이거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큰 틀은 제조 원가, 우리 회사에 레몬 주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 레몬 주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본다. 어떻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계산의 특성상 직제와 직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기초 원가. 우리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와 그걸 만드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땡땡비는 땡땡 원가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이 두 개를 또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가공원가, 즉 재료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원가라는 거죠. 가공원가, 가공비, 같은 말로 전환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땐 ABCD부터 배워야 되는 것처럼 원가를 배울 때도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제조 활동에 따라, 발생 형태에 따라, 추적 가능성에 따라 이렇게 각각 나누고 하나 더 남았어요. 그리고 이 제조 원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3요소로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구나. 그리고 이 직제, 직노, 그리고 재간은 나머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한 걸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직제와 직노를 합한 걸 기초원가, 기본원가, 그리고 직노와 재간을 합한 걸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부르는구나. 이 부분 용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땡땡비는 앞으로 땡땡원가와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구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는 지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원가 행태. 형태도 있고 행태도 있고 헷갈리죠? 자, 그럼 행태 한번 읽어볼게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는 모습으로 분류를 한 건데, 그럼 여기서 조업도가 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를 의미를 하며, 대표적인 게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직접 노동 시간, 기계 가동 시간, 소비량 이런 것들을 조업도라고 하는 수치로 묶어서 부르는데, 그럼 이 조업도가 증가, 예를 들어 생산량이라고 해볼게요. 생산량, 레몬을 1개 만들 때, 2개 만들 때, 3개 만들 때, 4개 만들 때, 레몬 캔을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 여기 나와 있는 총 원가, 총 원가라고 하는 건 그 레몬 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총 금액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형태,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원가를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 보시면 첫 번째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말 그대로 변동한다는 건데 어떻게 변동을 하냐? 조업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 정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레몬 캔을, 레몬 주스를 만들면 만드는 거에 따라 생산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레몬 주스를 쭉 만드는 거에 따라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즉, 한 캔 만들면 한 캔만큼 또 올라가고, 2캔 만들면 그거에 따라 또 올라가고, 만들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원가가 변하는 형태를 보이는 걸 우리가 변동비, 변동원가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이 원가가 뭐가 있냐면 레몬 구입 금액. 자, 레몬 주스를 많이 만들면 레몬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몬 구입 금액 같은 직접 재료비는 이 변동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료를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로 바꿔볼게요. 단위당 원가. 얘는 지금 총 원가, 레몬 구입할 때 들어간 총 금액인 거고, 단위당 원가는 레몬 한 캔당 들어간 레몬 가격. 내가 레몬 주스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한 캔당 들어가는 레몬의 양이 증가하진 않겠죠? 한 캔당 들어가는 레몬 주스, 레몬의 양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Y축을 단위당 원가로 바꿔보면 이렇게 일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캔째도 레몬 하나,
두 캔째도 뭐 레몬 하나 이런 식으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그래프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원가 뭐라고 한다? 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재료 B가 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변동하는 게 있으면 고정하는 것도 있겠죠. 자,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음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음료 생산량이 늘어나도 들어가는 총 금액이 항상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개를 만들던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들어가는 돈이 다 똑같은 거. 뭐가 있어요? 임차료, 우리 월세. 음료 많이 만든다고 월세를 많이 내진 않죠. 월세는 항상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단위당 원가로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보면 자 이런 거죠. 음료를 한 캔만 생산해서 한 캔만 생산을 하고 월세는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음료 하나에 이 대응되는 월세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음료 한 캔당 배분되는 임차료의 가격은 그거에 따라서 110만 원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단위당 원가가 생산량에 따라 조업도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고정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이 부분 그림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데 준변동비가 있습니다. 준변동비. 준변동비는 뭐냐? 변동비는 변동비인데 자, 여기 변동은 하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 원가도 증가는 해요. 그런데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에가 지금 기본 요금이 있는 이 원가들을 이렇게 준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된 원가로 기본 요금이 있는 뭐 전력비, 가스, 수도료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기본 요금이 있고 여기서부터 사용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원가를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준고정비도 있겠죠. 자, 준고정비는 고정은 돼 있어요. 고정은 돼 있는데 일정한 구간을 벗어나면 이 고정된 구간이 이렇게 계단처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총 원가가 일정한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 원가로 예를 들어 우리가 레몬 주스를 만드는 기계를 하나를 샀는데 그 하나가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레몬 주스 만들 수 있는 기계 하나로는 딱 100캔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캔까지는 하나로 커버가 가능해. 그런데 101캔부터 200캔까지는 한 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2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2개 샀을 때 여기가 20만 원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기계장치 구입가, 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계장치 구입가 등의 원가는 준고정비 또는 계단원가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태에 따른 분류를 쭉 한번 봐봤고 그리고 다른 분류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간단하죠?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이 있는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관련이 없는 비용 중에 대표적인 비용이 매몰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얼마 주고 샀냐면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행 비용이 20만 원이 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행을 안 가고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면 뭐 쿠땡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뭐 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알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20만 원 써서 여행을 갈까? 아니면 여행 가지 말고 10만 원 벌러 갈까? 돈 벌러 갈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매몰 원가가 뭐냐? 매몰 원가. 자, 이미 발생된 거.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써버린 돈이에요. 이미 써버린 돈이 뭐예요? 가방 산 거죠. 가방 산 거는 내가 지금 여행을 가던 일을 하러 가던 변하지 않죠.
이 가방 살 때 든 3만 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몰 원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은 뭐냐?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행을 감으로써 공부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놀러 가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 버는 돈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돈 벌 수 있는 게 10만 원 제일 크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하면 저 10만 원이 여기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가장 큰 거, 이 키워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관련이 있는 원가 중에 기회비용이 이제 대표적이고, 이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를 얘기하고, 비관련 원가 중에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해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변하지 않는 금액, 즉 이런 가방 구입 가격 같은 걸 매몰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통제 가능하다는 건 말 그대로 특정한 관리자가 원가가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통제 가능, 그리고 미칠 수 없다라고 하면 통제 불능, 그리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가 있고 기간 원가가 있는데, 제품 원가 같은 경우는 제품 원가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제 모든 원가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간 원가는 제품 생산과 관련 없이 발생돼서 기간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 용어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 말 그대로 회피 가능 원가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감소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원가, 회피가 가능하다, 피할 수 있다. 회피 불능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역사적 원가와 미래 원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역사적 원가는 아까 우리가 실제 돈 주고 산, 실제 과거에 발생한 실제 원가 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 원가는 특정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6번까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 그 부분 해당하는 분류에 따른 원가의 분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3페이지의 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원가 및 비용의 분류 항목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게요. 일단 1번 생산 공장의 전기요금, 당연히 제조 원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용 사무실의 전기요금, 아니죠. 우리 사무실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부의 교육 연수비, 제조와 관련이 없죠. X. 4번 생산 공장의 기계장치 처분 손실, 우리 기계장치를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영업 외 손실, 영업 외 비용 또는 영업외 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즉 제조 원가, 내가 만드는 이 레몬캔의 가격으로 포함시키는 돈은 생산 공장의 전기요금, 경비, 제조 경비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원가 행태, 자, 형태가 있고 행태가 있는데, 형태는 뭐였어요? 재료비, 농구비, 경비였고, 행태가 변동비, 고정비, 준고정비, 준변동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눴었지,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가 아니었었죠. 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 또는 직접비, 간접 원가, 간접비로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3번도 동그라미. 4번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 관련 원가, 매몰 원가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잘못된 것으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중 기본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제조 원가 3요소 기억하시나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제조 원가 3요소, 직제, 그리고 직노, 그 다음 재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는데, 이 직제와 직노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 그리고 직노와 재관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렇게 부른다. 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보시면 기본 원가를 구성하는 건 직제, 직노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근거로 가공비 금액을 계산하면, 아까 우리 가공비는 뭐랑 뭐를 합한 거다? 직노와 나머지 재간, 즉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직노,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해주시면 우리는 125만 원을 답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기초원가는 뭐랑 뭐 합한 거였다? 직접 재료비, 직제 플러스 직접 노무비, 그리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거였었죠. 각각 계산해보면 기초원가는 자, 직제 10만 원 플러스 직노, 그래서 30만 원이 일단 기초원가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표시해 볼게요. 직접 노무비 이 금액에다가 제조간접비 다 합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공원가 금액이 되겠네요. 다 합하면 지금 4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에서는 제조 과정에 있는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과 그리고 관련된 비용은 어느 원가에 해당하는가, 즉 우리 제조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하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건 제조 간접비 금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간접비는 기본 원가는 직제 플러스 직노이기 때문에 기본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미포함, 여기 미포함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공 원가에는 직노 플러스 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이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에는 포함이 되겠죠. 제조 간접비니까.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면 제조 과정이 아닌 직원에게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네요. 그러면 미포함이라고 체크하셔야 하니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음 중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형태가 있고 행태가 있는데, 형태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그리고 행태는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였었죠.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 매몰 원가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 다 X축은 다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Y축은 여기에 총원가, 그리고 여기는 단위당 원가, 고정비도 총원가, 단위당 원가,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일단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총 원가가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단위당 원가, 하나당 들어가는 원가는 이렇게 일정했었죠. 그 다음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 같은 금액 등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단위당 원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하나씩 보면, 자, 볼게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고정원가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나요? 감소하죠. 틀렸네요. 그리고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죠. 맞네요.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맞네요.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증가하죠.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간단하게 그려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다. 즉,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이러한 고정비의 형태로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우리
레몬캔을 많이 만든다고 보험료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월 최대 생산량은 500단위이다. 당월에 생산해야 할 물량이 총 800대로 책정되어 추가로 한 대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의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한 대로 최대 500단위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물량이 800으로 책정돼서 한 개 기계장치를 더 빌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형태, 500까지는 한 대, 넘어가면 2대, 그 다음 3대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원가 행태를 우리는 준고정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1번 볼게요.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로는 우리가 매몰 원가, 기회 원가, 관련 원가 등이 있고 변동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가 아니라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였었죠. 그래서 4번 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23번 매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건 이미 발생해서 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함에 있어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 원가. 내가 지금 전기 승용차를 살지 말지 뭐 처분할지 고민하는데 옛날에 산 취득 원가는 영향이 없죠. 변하지 않으니까. 자, 매몰 원가가 맞고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과거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몰 원가가 맞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취득 원가, 매몰 원가가 맞고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 취득 원가, 옛날에 산 그 금액은 취득 원가 등은 매몰 원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에 취득 가능 금액, 아직 낸 게 아니죠. 취득 가능한 금액이면 매몰 원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인지 아닌지 볼 때는 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 원가 또는 장부 금액이니까 그 금액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24번 볼게요.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만 원이 고장이 났다. 대안 1은 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 원의 수선비가 투입돼야 하고 대안 2는 폐기의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 구입에 6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뭘 물어본 거예요? 매몰 원가의 금액은. 즉 매몰 원가는 취득가액, 취득 원가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볼게요. 2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찾으라고 했냐? 매몰 원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밀링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데 취득 원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인가 하고 찾으니까 300만 원이 없죠. 자, 여기에서 파손 시점까지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도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인가 하고 보니 150만 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일 수 있고 우리가 장부가액 300만 원 취득원가에서 150만 원 금액을 뺀 장부가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도 매몰 원가라고 보고 1번 답이 15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 등이 변하지 않는,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바뀌지 않는 금액 매몰 원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원가의 정의와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에서 원가의 흐름은 원재료가 제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돈의 흐름이죠. 원가의 흐름을 이해하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가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가가 제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즉 최종적으로 제품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파트를 배우시게 되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에 완성 짠 하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전까지의 어떠한 금액들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모아놓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기 시작했을 때 단기에 투입된 금액을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서는 제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단기에 완성된 것에 사용된 금액은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오타가 났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교재 내용으로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팔렸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대체가 되게 되고, 팔리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기말에 제품이라고 하는 기말 제품 재고액 금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일련의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공품, 제품, 그리고 판매됐을 땐 매출 원가, 안 팔렸을 땐 기말 제품, 이러한 형태로 원가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샀다, 현금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입이 됐다,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대변의 원재료 지우고 차변의 제공품, 막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문제는 주지 않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 T계정을 통해서 T계정의 구성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T계정의 구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원재료 T계정 안에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적히는지에 대한 하나하나씩 해부하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원재료 T계정 볼게요. 자, 원재료라고 하면 이 원재료 T계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원재료 T계정 구성 요소가, 자,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 그리고 차변 가장 위에 기초 원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단기 매입, 우리 기초에 있는 거 작년에 아직 이제 투입이 안 된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히는 원재료 증가하는 것들은 단기에 원재료를 사와서 증가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감소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사용이 됐어요. 자, 원재료가 사용이 되면 그 원재료를 이제 재료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용이 됐을 때 대변에 위쪽에 적히게 되는데, 단기에 투입이 되면 해당하는 재료가 이제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면 직재,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재료비면 간접 재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원재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재료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 중에서 단기에 사용,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올해 쓴 거를 재료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재료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구입했을 때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게 투입이 됐다, 올해 사용이 됐다, 그러면 대변의 원재료라고 쓰고, 자, 만들기 시작하면 뭐라고 쓴다고 했죠? 제공품이라고 쓴다고 했죠? 제공품 이렇게 쓰고, 직접적으로 투입된 건 제공품이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인데, 이 회계 처리는 그냥 참고만 하시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원재료 T계정의 구성 요소를 기억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재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대변의 위쪽에 오는 이 금액이 원재료가 올해 투입된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간접재료비까지 금액으로 주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기초 원재료가 1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기초? 오케이, 여기 100원.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500원이다. 그래? 그럼 기초 밑에 증가하겠다. 500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200원이래. 기말 원재료 200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가 400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액을 적어놓고 우리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노무비, 임금입니다. 임금. 우리가 생산직 직원의 월급을 줄 때는 임금이라고 하는 500번대 개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면 우리 노무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 단기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의 원가, 즉 올해 발생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노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 단기 발생한 거는 우리 회계상 발생주의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현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올해 발생한 거를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큰 틀은 단기에 발생한 이 임금 중에서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차변으로 이렇게 금액이 이동하게 되고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 차변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 발생액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 이론 문제 2점짜리로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노무비 단기 발생액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틀은 단기에 발생한 거, 올해 발생한 거, 올해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하나씩 보면 자, 단기에 지급했어요. 단기에 올해 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와 같은 분계를 보면서 단기 금액에 증가하게 되겠죠. 임금이 증가했으니까 단기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기에 미지급했어요. 자, 단기 발생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단기 거죠, 단기 거. 그러니까 단기 건지 단기 게 아닌 건지 보시면 되는데, 단기에 발생은 했는데 아직 안 준 거. 그러면 단기 거다. 그러면 노무비, 단기 발생액으로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에 발생했는데 내년 거 선급된 거래요. 즉 분계로 따지면 이와 같은 분계를 보이겠죠. 내년 거는 올해 게 아니죠. 내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발생액에서 이 금액은 빼주셔야 되겠죠. 임금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전기 미지급액. 전기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년 거라는 거죠. 그럼 올해 단기 발생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대변의 임금이라고 써서 빼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되는 금액, 단기 거 계산할 때 빼는 금액. 그리고 전기 선급액은 전기에 선급을 한 금액, 먼저 준 금액으로 작년에 선급을 했으면 단기 거에 해당하겠죠. 단기 거냐 전기 거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변의 임금으로 이렇게 단기 발생액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단기의 현금 지급액이 얼마고, 그리고 단기에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고, 단기에 선급한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전기에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고, 전기 선급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단기 건지 단기 게 아닌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노무비 자체가 단기에 발생한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단기에 현금으로 줬다고? 오케이, 그럼 이건 단기 거. 그런데 여기서 단기에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단기에 미지급했으면 오케이, 플러스. 그리고 단기에 선급한 게 있다고? 그럼 이거 단기 거 아닌데? 마이너스. 그리고 전기에 미지급했던 게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에 단기 거를 선급한 게 있다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이와 같이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 문제로 2점짜리로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단기 건지 단기 게 아닌 건지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에 대해서 보셨고, 노무비는 이제 이와 같이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차변으로, 그리고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종류는 뭐 보험료, 전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가 있겠죠. 이와 같은 금액들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는 전부 다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단기 발생액을 계산을 해야 하지만 이 보험료 단기 발생액 등의 경비 단기 발생액 계산하는 문제는 노무비보단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경비도 단기 투입된 것만 이렇게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면 원재료에서 단기 투입된 것 중에 직접 재료비 제공품으로 이렇게 이동, 그리고 임금에서 단기 투입된 것 중에 직접 노무비 제공품으로 이동,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각종 비용들 전부 다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차변에 회계 처리 및 전기를 통해서 이쪽에 집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모아서 하나의 제조간접비 금액으로 모은 다음에 얘를 제공품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한번 모아가지고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공품. 자,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제공품 티계정의 안에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기 총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총제조와 제품 제조가 있죠. 단기 총제조 원가는 무슨 뜻이냐? 단기에 제조 과정에 투입된 제조 원가, 즉 올해 만들기 시작한 것들의 금액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냐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 즉 올해 제품으로 완성된 것들의 금액.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총 제조 원가, 올해 완성이 된 것들의 금액은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금액들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자,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 차변 위에 적히고, 그 밑에 아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금액이 제공품 차변에 이렇게 집계가 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오른쪽 대변 밑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적혀져 있고, 그 기말 제공품 외에 이제 제공품에서 마이너스하는 항목은 완성이 돼서 제품으로 보내줘야 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대변 위에 적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거예요. 올해 제품으로 완성된 것들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제공품 티계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변의 밑에 직제, 직노, 재간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것들의 금액 합계를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부르고 올해 만들기 시작한 것들의 금액이구나. 그리고 제공품의 대변의 위쪽에는 단기에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이 돼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해주는 금액이 여기 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의 이름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식도 여기 나와 있으니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품 티계정에는 제품 티계정, 여기에는 기초 제품 적혀져 있고, 그리고 기말 제품 적혀져 있고, 단기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의 차변의 밑에 적히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품도 차변의 기초 제품, 그리고 기초 상품, 그리고 대변의 기말 상품 재고에 이렇게 적히고, 그리고 여기도 매출 원가가 적히죠.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가 적혔어요? 상품은 구입해서, 완성된 채로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 적혔었죠? 단기 순매입액 적어볼게요. 그래서 상품은 구입하는 거기, 완성된 물건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 순매입액이 적히는 거고, 제품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적히는데, 얘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금액을 뺀 금액을 여기다 적었지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재료 투입하고 임금 투입하고 보험료 투입하고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조간접비 집계했다가 제품으로 오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판매한 것들의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련의 지금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공품, 제품의 이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의 판매된 거의 금액은 어디에 표시가 돼요?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금액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제품의 대변에 기말 제품,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제품 금액이 이 기말 제품의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원가의 흐름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재료 샀다, 차변의 원재료, 원재료 투입했다, 대변의 원재료, 그리고 차변의 제공품,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험에는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것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는지와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알아야 하는 티계정. 일단 첫 번째 원재료.
그리고 두 번째 제공품. 이거 핵심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제품.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를 이 원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품 만들기 시작한 거, 올해 만들기 시작한 거, 그 완성된 거 금액 얼만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거를 표시한 보고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뭐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기말 원재료, 이 지금 원재료 티 계정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죠. 작성해 놓은 거죠. 그리고 노무비, 경비 각각 얼마 들었고, 그리고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금액이 지금 이 제공품 티 계정까지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이거를 왜 구하냐? 이 제품 티 계정에 이 금액이 올바른 금액으로 들어가야 이 금액, 즉 제품의 매출 원가 금액이 올바른 금액으로 나오겠죠. 즉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안에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얘를 올바른 금액으로 구하려면 우리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손익계산서를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써야 손익계산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 계정에 이 돈의 흐름을 알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시면 모든 문제는 원재료, 제품, 제공품 티 계정 그리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의 정의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조기업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로 원재료와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 등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쓰는 이유가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에서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제품 제조원가를 이제 올바른 금액으로 작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티 계정으로 봤을 때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티 계정까지가 표시가 되었었고, 그리고 제품 티 계정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됐었죠.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 순서는 우리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에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해라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해라 이렇게 나오면 하나씩 수정하거나, 또는 어렵게 나오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두 개를 다 들어가서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연관 관계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해야 할 때 알아야 하는 지식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여기 안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올바른 손익계산서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여기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손익계산서 다음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실무하실 때 맞다. 그때 원가회계에서 배운 이 내용 때문에 이 순서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지? 라고 생각이 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대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가회계 문제는 이론 문제에서 딱 나오는 번호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가회계 문제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를 구해라. 뭘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딱 그리시면 됩니다. 뭘 그리면 되냐? 하나, 둘, 셋.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끝.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제공품의 차변의 밑에 오는 이 금액 뜻이 단기, 총이에요, 제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리고 제공품 대변의 위쪽에 오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거 알고 계시면 끝납니다. 자,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재료 티계정 먼저 채워볼게요. 원재료 티계정 기초니까 여기에 10,000원. 그리고 그 밑에 원재료 매입액 쓰시면 되겠죠. 10만 원. 그리고 기말 원재료 3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치, 대변의 위에 오는 위치가 8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직제, 직노 안 나오나요? 자, 문제 우리 전산회계 1급 특성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나오는 투입된 금액은 다 그냥 직접 재료비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직접 재료비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의 차변 계정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이 당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제, 직노,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을 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지금 8만 원 여기로 와야 되겠죠? 즉 8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 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5만 원. 문제에서 직접 노무비 18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 21만 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제품 금액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도 구할 수 있겠죠? 해당하는 금액이 42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고 나서 이 금액도 지금 제품의 차변의 밑에 이 금액에 오는 금액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아까 제조 원가의 흐름에 공부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42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 5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6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자, 같아야 되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 계산해 보면 41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해당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을 채워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이 세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해 보면 47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금액이죠. 그러면 이 2번 금액은 42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의 금액은 이 금액이죠. 그러면 3번은 이 금액은 41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에서 단기 총제조 원가를 물어보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보든 매출 원가를 물어보든 이런 식으로 금액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원가 집계 계정 흐름, 우리 아까 T계정 흐름 기억나시죠? 가장 첫 번째로 재료비 또는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었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기말, 제품은 제품 T 계정에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 자,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비용이 제품 차변으로 대체가 됐었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제공품 T 계정에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죠.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은 제품으로 차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 아니죠.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제공품 차변으로 대체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단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 아니죠.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 계정으로 대체가 됐었죠. 자,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단기 재료비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 그렇죠. 단기에 재료비를 소비한 금액은 우리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됐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 회계 처리로 따지면 원재료를 샀을 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사용한 재료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재료에서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재료비
이렇게 일련의 회계 처리 과정을 보이는 것을 앞서 이제 내용에서 배웠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1번 당기총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플러스 재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볼게요. 10월 중 당월 총 제조원가. 자, 이게 단기일 수도 있고 월 단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월이네요. 60만 원이다. 10월 초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이고 10월 중 원재료 구입액이 35만 원, 그리고 가공원가가 30만 원이면 10월 말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원재료 뭐시기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우리가 원재료 티계정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원재료.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알려준 게 10월 초, 10월 기준으로 하면 원재료 재고액이 8만 원, 여기가 8만 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구입액이 3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공원가를 알려줬고 10월 말 원재료 재고 이 금액이 지금 궁금한 거죠, 문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준 금액이 당월 총 제조원가. 당월 총 제조원가는 우리가 제공품 티계정을 그렸을 때 여기 차변에 오는 이 금액이겠죠. 여기 밑에 오는 이 금액. 이게 원래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배웠는데 월 단위로는 당월 총 제조원가가 이 금액이 오겠죠. 여기가 지금 60만 원인데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제, 그리고 직노,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진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재료 티계정의 대변에 오는 이 금액은 이 단기 총 제조 원가, 당월 총 제조 원가의 이 직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 직제, 직노, 재간을 따로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뭘 알려줬어요? 가공 원가를 알려줬는데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건 직노 플러스 재간이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가공 원가인 거죠. 그러면 60만 원에서 직노 플러스 재간이 30만 원이니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이고, 즉 원재료의 대변의 위쪽에 오는 이 직접 재료비의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을 대입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비교했을 때 같아야 하니 기말 재고액은 13만 원이라고 이렇게 3번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당기, 연도 기준이 아니라 월 기준으로 문제를 줬지만 그래도 원재료 티계정과 제공품 티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각각의 단기 총 제조 원가의 구성 요소가 직제, 직노, 재간인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4월 중 5만 원의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직접 재료의 4월 초 재고는 만 원이고 4월 말 재고는 2만 원이다. 4월 총 제조 원가는 20만 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가 3만 원이면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마찬가지로 티계정, 원재료 티계정, 제공품 티계정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도 월 단위. 자, 4월 중 구입했다. 구입은 차변의 밑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5만 원. 그리고 4월 초 재고 만 원이죠. 만 원. 4월 말 재고 2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가 원재료에 투입된 금액은 직접 재료비 금액은 4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게 4월 총 제조 원가죠. 자, 이 위치에 오는 거죠. 총 제조 원가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은 직제, 직노, 재간, 직노, 재간 이렇게 합한 금액이 2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원재료에 투입한 금액 4만 원이 여기 지금 들어가게 되니, 그리고 문제에서 제조 간접 원가가 3만 원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3만 원. 즉 20만 원이 4만 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3만 원이어야 지금 이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럼 직접 노무비는 20만 원에서 4만 원, 3만 원, 즉 7만 원을 뺀 금액, 즉 13만 원이 직접 노무비 문제에서 물어본 금액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문제와 그 뒤의 문제 전부 다 원재료와 제공품 티계정 그려서 계산하는 문제이니 이렇게 잘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기 건지 단기 게 아닌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노무비 당월 지급에 올해 지급한 거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전월에 선급한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월에 선급한 거 지금 전월에 단기 걸 선급한 거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4번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제조공장에서 전력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4월에 발생한 전력비, 즉 4월에 당월에 발생한 전력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4월에 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4월 거에 포함시키시면 되겠고, 그리고 4월에 내 다음 달 걸 선급한 거, 그럼 올해 이번 달 게 아니니까 빼시면 되겠고, 4월 미지급액은 4월에 발생했는데 아직 안 준 금액, 즉 당월 거죠. 그러면 얘는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30만 원 빼기 23만 원 더하기 36만 원, 답은 지금 3번으로 143만 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티 계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공품 티 계정만 그려볼게요. 제공품 티 계정에 지금 기초 제공품 10만 원, 기말 제공품은 대변이죠. 8만 원. 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 같은 말로 직접 재료 B죠. 그러면 여기 밑에 직접 재료 원가 18만 원. 여기다가 직제, 그리고 직노. 자, 직노는 32만 원이죠. 32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는 지금 전력비, 임차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5만 원이네요.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기초 기말 제공품을 주긴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라 총 제조 원가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즉 답은 75만 원으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고 지금 이 위치에 오는 이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즉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냐에 따라서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어떤 금액이 오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이번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품 위치에서는 이 위치, 그리고 제품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는 제품 티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품 재고액 9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 7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는 130만 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는 128만 원. 자, 이렇게 답이 1번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 티 계정 그려서 또는 제공품 티 계정 그려서 해당하는 위치에 올바른 금액을 대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뭘 구하라고 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금액들을 지금 보니 기초 원재료 그럼 원재료 티 계정까지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죠?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재료 티 계정, 제공품 티 계정 이렇게 그려놓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면 지금 이 위치에 오는 금액, 이 위치에 오는 이 금액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입 한번 해볼게요. 기초 원재료 15만 원, 기말 원재료 9만 원, 단기 원재료 매입 23만 원. 그러면 원재료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금액은 지금 얼마예요? 29만 원이네요. 이렇게 단기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 구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제공품에는 지금 기초 제공품 20만 원, 기말 제공품 24만 원, 그리고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은 단기 총 제조 원가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런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랑 뭐를 더한 거다? 직제, 직노, 재간. 자, 직제는 지금 여기 나왔죠? 이게 지금 직접 재료비 금액이고, 그리고 직노는 이 금액,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이 금액이네요. 그러면 각각 29만 원, 45만 원, 3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을 적어보면 104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이제 식 때문에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액을 구해보면 10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는 우리 제품의 티계정의 대변의 위에 오는 이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금액들을 보니 제공품 티계정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제공품 티계정 기초 제공품이 45만 원. 그리고 어디 보자. 기말 제공품이 6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의 차변에 오는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8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65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65만 원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우리가 제품 티계정의 차변에 집계가 되게 되고 여기에 65만 원 오게 되는데 지금 기초 제품 재고액이 30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55만 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40만 원이 제품의 매출 원가 칸에 금액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0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또한 공정이 투입한 직제, 직노, 재간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느낌이 세하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직접 재료비를 물어봤는데 각종 금액들을 되게 어렵게 줬네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제공품 티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제공품 티계정에 자, 기초 제공품에 비해 기말이 8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냥 임의의 수를 대입을 해볼게요. 기초가 0원이라고 하고 그럼 기말 제공품은 8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금액을 대입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했으니 제공품의 대변의 위쪽에 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금액이 지금 100만 원. 자, 이렇게 금액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의 밑에 오는 이 금액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이 금액 대입한 걸로 봤을 때는 18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 1대 2대 3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제가 X,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2X,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3X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즉, 여기 금액이 X, 2X, 3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X, X, 2X, 3X를 다 더한, 즉 6X의 금액은 우리가 아까 얼마여야 된다? 180만 원. 그러면 6으로 나누게 되면 X가 얼마가 나와요? 3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30만 원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 즉 X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1번 30만 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금액을 구할 수 있었었죠?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최종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금액을 다 대입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했었죠. 왜? 이 금액을 반영한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해서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을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즉 제품 매출 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원가회계를 처음 배우면서 원가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용어들과 그리고 분류들과 그리고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 따른 계산 문제들을 풀어보셨는데요. 우리 분류 용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의 흐름, 우리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 그려서 해당하는 계산 문제 푸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